네, 자, 시장의 이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NS홀딩스의 김선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어제 별세를 했습니다. 삼성그룹주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화두인 가운데 삼성전자는 이제 강보합세 기록하고 있고 전반적인 삼성그룹주들 강세 기록하고 있는데 앞에서 다들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이 대표님만의 삼성그룹주에 대한 대응 전략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네. 워낙 앞에서 다들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뭐 길게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 장기 투자 포트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일단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고 어제 이제 별세 소식까지 들리면서 향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텐데 일단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은데 뭐 굳이 다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앞에서 워낙 잘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정리하고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지속 홀딩 의견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삼성은 몇 년 전에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이제 넘어왔고요. 그리고 그 2018년 5월부터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을 총수로 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회사를 운영을 잘 해왔고 실적도 괄목한 실적을 계속 보여줬고 이번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미래 성장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지금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시총 최상위 종목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지 주가가 좀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략상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하기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환율로 치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지만 전략을 구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오긴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면 주가가 본격적으로 들어 올려줄 수 있는 조건인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초까지는 강한 흐름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상태에서 이제 유지되는 분위기가 좀 같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비중을 줄이실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공격적인 매수도 아직까지는 한 두세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조금씩 돈이 생기시는 거를 좀 모아가신다라는 의미로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고요. 오늘 삼성생명이나 물산, SDS의 주가는 상대적 강세 보이는 거는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이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이어질 거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가는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좀 길게 보시면서 뭐 한 3개월 이후를 보시면서 삼성전자 어차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매수의 포지션을 취하시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속 홀딩 의견과 함께 이제 연말까지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해 보자라고 하셨고 다른 여타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하셨습니다. 자, 삼성그룹주에 대한 짤막한 전략까지 들어봤고 오늘도 장기 포트의 또 날이니까 포트 한번 리뷰해보고 갈까요? 네, 일단 네. 오늘 역시 손실 중인 종목. 사실 보면 오늘 지수가 다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리뷰하는 게 별로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오늘 ICD에 대해서는 제가 좀 힘을 좀 줘서 말씀드릴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ICD? 네, 네. ICD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SK바이오팜, 신일전자는 그냥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CD 화면 한번 보시죠. ICD 일단 기업은 정말 좋습니다. 퍼 PBR 기준으로 봐도 정말 저평가 기업이고요. ROE랑 OPM 기준으로도 정말 저평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분기 실적 예상치, 3분기 실적 예상치 같은 경우도 YOY, QOQ 정말 훌륭합니다. 뭐 200%, 100%, 130% 정말 훌륭한 수치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최근 10년 실적 중에 올해 2020년의 실적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정말 맞고 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사실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이것보다 네. 좀 외부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방송을 보고 투자하신 어떤 시청자님께서 저한테 이제 일종의 제보가 들어오셨는데 네. 저는 사실 주식을 투자하면서 기업에 전화하는 거 굉장히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네. 주주분들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이 굉장히 좀 기업의 채찍질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정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정말 도가 지나쳤고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문제가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주를 조금 등한시한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네, 맞습니다. 분명히 네. 말씀드리지만 단 한 주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 회사의 주주입니다. 그 부분 좀 그럼요. 분명히 체크해 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개인 주주 활동 문화 자체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부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경영권을 행사할 정도가 돼야지 여러분들은 과연 주주 대우를 해주실 건가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반문을 해보고 싶고요. 요즘 개인 투자자들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여러분들 경험 이미 해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네. 회사는 대표님 그 다음으로 회사의 얼굴이 바로 주담입니다. 주담분들 주담 업무 말고 다른 업무도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업무지 않습니까? 하루에 똑같은 이슈로 100명의 주주가 전화 왔다 하더라도 똑같이 100번씩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런 게 반복됐고 조금 뭔가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 물어본다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전화 끊으면서 심한 말을 하는 건 정말 기본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좀 예.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좀 상당히 도가 지나쳤다라는 부분이고 혹시 이 방송을 뭐 대표님이나 임원분들, 특수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시면 꼭 해당 직원에게 주의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짧게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로 가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 종목도 당연히 지속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뭐 우리가 매수 매도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간단한 종목, 얇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면서 중장기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 바로 가볼게요. SK바이오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실률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호재성 이슈들이 최근에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장기 투자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신일전자 보겠습니다. 신일전자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보시는 대로 2020년도 익스펙테이션 자체가 굉장히 크게 바뀌기 때문에 이번 올해 실적까지 쭉 보시면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신일전자까지 이제 장기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 점검을 해봤고 또 오늘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대주주 양도세 부과 관련해서 이슈를 점검해 주시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이제 전략을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난주 이제 기재부 국정감사가 끝났는데 큰 이변은 없이 끝나서 이제 아무래도 3억대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도 코스닥의 낙폭이 크다 보니까 이 대주주 이슈 때문에 낙폭이 시작되는 것 아닐까 하는 많은 우려감들을 지금 또 시청자분들께서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 네. 뭐 지난주 금요일까지 저는 거의 시간 될 때마다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오늘 대본에 준비해온 거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대응법을 제시해 드리는 데 집중하겠습니다라고 사실 대본은 준비했는데 캔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똑같이 대주주 양도세 이슈, 특히 기재부가 제시한 지금 네. 바꾸지 못하는 이슈 3가지를 아마 제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는 시간을 한번 이번 주 금요일에 가져볼 수 있도록 해보고요. 그 기재부 이번에 국감에 대해서 제가 그냥 사자성어 하나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부화내동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어떤 부분인지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그런 흐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단은 오늘은 준비한 내용을 해야겠죠. 네. 여러분들께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적절하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오늘부터 하나씩 좀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 정말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전략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상당히 사실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3억으로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고 있고 사실 저 같은 분석가들은 다양한 어떤 케이스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3억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3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아직 확정이 아니고 저는 확정해서 발표하는 그날 끝까지 한번 반박을 한번 해볼 생각인데 우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정말 간단하고 기본적이고 너무 일반적이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오늘 첫 번째 준비해봤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었던 화면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왔는데 네. 이거는 이제 예탁원의 종목별 작년 12월 30일 기준 종목별 매수 소유자 분포인데요. 보시면은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합해 보면은 거의 70%입니다. 그러니까요. 많았어요, 비율이. 네, 10분 중에 7분이 거의 세 종목 안쪽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 범위에 대부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매각하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범위에 있으실 것 같고요. 오늘부터 일단은 첫 번째 전략은 네. 한 종목에 몰빵하고 계신 분들은 올 연말까지 종목을 최소한 한 3종목 이상으로 분산 투자를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종목에서 갖고 있던 걸 좀 네, 매도를 맞습니다. 해서요. 네. 일부 손절을 좀 감안을 하더라도 일단 세금이 급하신 분들은 일부 손절을 좀 감안하시더라도 좀 분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네. 짜드린 이유는 양도세를 걷고자 해서 양도세 비율을 금액을 이제 낮췄으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절세를 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의도 자체를 좀 저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3억 이하로 특히 이제 매수 수익 금액까지 포함해서 3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분할을 해서 하십시오. 분할하게 되면은 사실 다양한 어떤 되게 좋은 이슈도 많기 때문에 일단 오늘부터 첫 번째 전략으로 정말 일반적이고 간단하고 정말 쉽고 평범하지만 일단 분할 매수 전략을 분할로 매수를 하시라는 어떤 의견을 좀 드리고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단합해서 분산 투자 활동 이런 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 분산 투자로 인한 어떤 시장의 효과는 시장의 변동성에도 최선의 어떤 안정 장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보고서도 많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이미지 한번 보시죠. 네. 자, 보시면은 분산 투자 효과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너무 어렵긴 한데 그냥 다른 거 다 빼놓고 기본적으로 밑에 체계적인 위험, 주식을 하는 사람은 체계적인 위험이 일단 깔려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고요. 주식이란 건
원래 리스크가 정말 높은 투자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보시면 이제 가로축만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포트폴리오 주식수가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은 분산의 위험 가능성이 쭉쭉쭉 줄어들면서 거의 체계적 위험, 시장 위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에 분산 투자하라고 하니까 뭐 분산 투자 해가지고 양도세도 절세를 하면서 일단 우리도 충분히 뭔가 반대로 역공하는 느낌으로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은 장기 보유자 혜택은 없는 것으로 이번에 못을 박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일단 양도세를 부과하는 거는 종목을 분산하라는 의미로 좀 좋게 받아들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장기 투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경제신문에서 외국은 다 있는데 주식 장기 보유 세액 안 준다는 한국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기사에 대해서 보도하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반박은 굳이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박을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좀 말씀 좀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단기 투자에 집중된 투자 문화 개선 이번에 한번 우리가 제대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연말 양도세 부과 관련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첫 번째 전략 함께 들어봤고요. 금요일에 두 번째 전략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